사실 로얄 파빌리온은 작년 여름 영국 답사 때 전혀 답사 계획에 올려놓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는 이 건물이 남아있는지를 몰랐거든요. 로얄 파빌리온은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바로크 로코코 건축에 이르는 서양 전통 건축의 흐름을 처음으로 꿰려고 노력했던 리전시의 대표작입니다. 제가 예전 가르쳤던 서양 건축사 시간에 나오는 작품이긴 한데 그때 책의 사진이 과거 흑백 사진이라서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븐 시스터즈를 보러 들렀던 브라이턴 앤 호프에 이 건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일 웃긴 것은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관광객자의 이 건물이 있어서 그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다음날 귀국해야 했기에 결국 여기 내부 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진을 못 찍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 로얄 파빌리온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로얄 파빌리온은 영국의 최남단 도보 해협의 브라이턴 앤 호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세븐 시스터즈 때문에 여기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만일 로얄 파빌리온이 여기 있는 줄 알았다면 일정을 좀 바꿨을지도 모르겠네요. 브라이턴 앤 호프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여기에 로얄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여기가 브라이턴 앤 호프의 수서였던 드레이크 호텔이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로얄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저는 이쪽의 북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남쪽 문도 있는데 이 문은 못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남쪽 문이 더 정문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남측 정문입니다. 문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지요. 그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모양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동남아시아를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죠. 제가 들어간 북측 정문은 더 과관이 아닙니다. 여기 아치 스타일은 이슬람의 것이고 네모퉁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슬람 모스크의 미나렛을 연상시키네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양파 모양의 돔이라뇨. 북측 정문을 들어가면 로얄 파빌리온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브라이턴 뮤지엄 앤 갤러리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정말 로얄 파빌리온의 장식들을 많이 가져다 썼더라고요. 하지만 일도 관심 없어서 패스. 브라이턴 뮤지엄 앤 갤러리 바로 옆에 로얄 파빌리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턴 뮤지엄 앤 갤러리 옆에서 로얄 파빌리온을 바라본 곳입니다. 이슬람 사원은 사원 주변에 4개의 높은 탑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미나렛이라고 합니다. 로얄 파빌리온은 이슬람과 아무 상관없지만 돔 주변에 4개의 탑을 두는 구성을 계속 반복합니다. 로얄 파빌리온 일부는 한참 보수 중이더라고요. 지금 보수하는 쪽은 왕의 침실이 있는 쪽인 것 같던데요. 그리고 저기 돔을 얹어 놓은 캐노피가 바로 로얄 파빌리온의 정문입니다.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저 캐노피 아래까지는 가도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멀리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입구를 들어가면 옥타곤 형태의 홀이 나옵니다. 로얄 파빌리온은 밖의 모습은 기괴하지만 내부는 정말 기괴함을 넘어서 화려함이 있더라고요. 뭐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지만요. 로얄 파빌리온의 평면도 1층은 구했지만 2층은 구하지 못해서 2층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정면에서 측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또 발코니 공간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코니 기둥이 정말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둥의 형태이더라고요. 그놈의 지겨운 그리스 로마 기둥머리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기둥 모양이지요. 로얄 파빌리온이 인도와 중국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던데 그럼 저 기둥은 내가 가보지 못한 인도 스타일인가?
이제 측면을 돌아서 로얄 파빌리온 앞쪽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정원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이날 영국을 떠나야 하기에 아침부터 정말 바지런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때가 아마 아침 7시나 8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여기서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 때문에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체 사진 한 장 구했습니다. 로얄 파빌리온 앞쪽 정원에는 이렇게 분수대도 있는 것 같은데 작동 안 된 지는 한참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로얄 파빌리온 동측 정면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먼저 맨 좌측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 좌측 연회장이 있는 곳의 외부입니다. 근데 저기 아치는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요? 스페인 사라고사에 있는 알하페리아 궁전이라고 해서 알람브라처럼 이슬람 궁전을 기독교 궁전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슬람 아치와 비슷하지 않나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연회장의 지붕이 양파형 돔이 아니라 원뿔형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형태는 처음 봐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연회장 옆에는 연회장 갤러리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내부 사진은 검색해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저기 지붕에 있는 연달아 세워져 있는 굴뚝들이었습니다. 서구는 난방을 벽난로에 의지하다 보니 굴뚝을 연달아 더 붙여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토니 가우디의 까사 바톨로와 같은 건축도 지붕에 굴뚝들을 저렇게 붙여서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측 정면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살롱 외부입니다. 여기는 정말 티나게 큰 양파형 돔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돔에 저렇게 창이 달려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실내에 햇빛을 끌어들이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뮤직룸의 외부입니다. 외부 스타일은 아까 전 연회장의 외부와 동일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내부는 다릅니다. 아마 로얄 파빌리온의 가장 화려한 공간이 바로 여기 뮤직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를 갔을 때 오후에 비행기 타기 전에 답사를 하려고 했던 곳을 포기하고 이 안을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못 찍으면 제게는 큰 의미가 없어서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북측 모서리 쪽 공간이 정확히 무슨 용도인지는 모릅니다. 도면에 안 나와 있어서요. 이런 건축이 영국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시죠? 이때 유럽은 바로크 로코코에 엄청 실증을 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에 대한 요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리전시 스타일의 로얄 파빌리온입니다. 비록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얄 파빌리온은 이쪽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들어간 곳에 옥타곤 홀이 있습니다. 옥타곤 홀만 봐서는 외부와는 다르게 전형적인 바로크나 로코코 건축 내부 장식 같지요? 옥타곤 홀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시면 살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롱과 뮤직룸과 연회장을 연결하는 긴 복도를 롱 갤러리라고 하네요. 살롱 역시 옥타곤 홀과 마찬가지로 바로크 스타일이네요. 하지만 롱 갤러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전통 건축 디자인의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로얄 파빌리온 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 서측에 있는 부엌입니다. 역시 영국 왕실이 썼던 곳이니 부엌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네요. 하지만 크기 이상으로 인상적인 게 저 동양 스타일의 오너먼트와 야자수가 이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연회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부터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로얄 파빌리온에서는 왕의 식사를 체험하는 코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공간에서 식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면의 그림들은 동양풍의 그림인 것 같은데요. 뮤직룸 갤러리 사진은 못 구했고요. 그래서 바로 로얄 파빌리온의 하이라이트인 뮤직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뮤직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여기 디자인은 영국의 제국주의 시대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약탈해온 동서양의 모든 디자인들을 모두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벽에는 야자수가 디자인되어 있고 바닥에는 욕이 그려져 있고 천장에 걸려져 있는 샹들리에는 무슨 해파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탈자였던 영국 제국주의의 증거가 바로 이 로얄 파빌리온의 뮤직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멋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로얄 파빌리온은 중국에 대한 탐욕이 많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벽난로 위에 올려져 있는 시계 장식은 글쎄요. 그리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탑 모양의 오브제들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왕의 침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로얄 파빌리온의 공간보다 왕의 침실은 수수한 바로크 스타일 공간처럼 보입니다. 대신 넓기는 더럽게 넓더라고요. 영국 왕실이 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벽지와 카페트는 아트앤크래프트의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패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이하네요. 2층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계단 사진만 봐도 볼만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벽지 색깔 뭡니까? 핑크색 배경에 청색 패턴이라니요. 하지만 여기 계단 참에 있는 유리창 장식들보다는 아닙니다. 청나라의 보통 중국인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무당집도 아닌데 왜 장비 같은 중국 장소의 그림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기가 2층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컬러 조합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구성이네요. 2층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로비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1층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구한 로얄 파빌리온의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로얄 파빌리온을 짓도록 한 이는 바로 그 당시 웨일스 공이었던 조지 4세였습니다. 영국은 왕태자에게 웨일스 공이 칭호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로얄 파빌리온을 리전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지 4세가 웨일스 공에서 나중에 섭정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섭정이 영어로 리전시더군요. 로얄 파빌리온을 설계한 존 내시는 웨일스 공의 최측근이었더군요. 그런데 그의 다른 작품은 이렇게 파격적인 것이 없던데요. 여기서 인테리어를 맡았던 프레더릭 크레이스의 공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로얄 파빌리온의 명칭은 브라이턴 파빌리온이었습니다. 이 파빌리온에 대해서 웨일스 공은 엄청 집착을 했던데요. 그것은 여기가 자신의 연인과의 미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 브라이턴이 연인의 미래 장소는 적당한 곳이더라고요. 딱 연인과 손잡기 좋은 그런 바닷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꽤 유명한 영국의 관광지더군요. 이렇게 피어도 설치되어 있고 해변가도 널찍하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엄청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 숙소에서 창문을 열고 피어를 찍은 것입니다. 영국 날씨가 왜 미쳤는지를 이번 답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가 떠 있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구름이 드리우고 또 구름 속에도 비가 내리고 곧 해가 뜨더라고요. 아참, 이 해변가에서 멀리 풍력 발전기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갤럭시 여행 망원렌즈 기능은 정말 훌륭하더군요. 이게 핸드폰 카메라에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피어 근처에는 짚라인을 위한 탑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도착해서 아침 일찍 여길 떠나니 짚라인을 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 탑을 올라가는 건 좀 많이 겁이 날 것 같네요. 해변가는 모래톱 위에 저렇게 넓은 데크가 있고 또 그 위에 데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 것 같은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는 자이로 드롭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제 방은 저기였고요.
정말 작은 호텔입니다. 그 작은 공간을 알차게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호텔 바 겸 로비이고요. 여기는 프론트 데스크를 겸한 호텔 바입니다. 단촐하지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는데 방을 3층을 주어서 정말 힘들게 캐리어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여기 계단은 멋져서 인상에 남네요. 숙소는 정말 콕 닫을 만큼 작습니다. 에어컨은 이동형 에어컨이고요. 그런데 여기 여름밤 날씨는 서늘해서 솔직히 에어컨은 필요 없었습니다. 숙소를 예약할 때는 무조건 조식을 포함해서 예약하기에 영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여기 지하 1층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의외로 지하 1층 레스토랑이 깔끔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의외로 영국은 장애인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영국식 조찬입니다. 형편없으므로요.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영국에서 첫날을 맞이했는데 그때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싼 숙소를 예약했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원래 영국 음식은 정말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요. 특히 피순대는 우엑! 몇 번이고 말했죠? 보고 싶은 건축은 언젠가는 꼭 보게 되는 행운이 제게 있다고요. 로얄 파빌리온까지 통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국을 앞으로 다시 가게 되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영국의 마지막 날 추억이 로얄 파빌리온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